당내에 제3후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섭섭하죠? 섭섭하시죠? 아니, 솔직히 저는 섭섭하지. 아니, 내가 저 안 섭섭합니다. 진짜요. 아니, 왜냐면 저는 누군가는 상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주니까 문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배치 당할 수 있는 분이 의구가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어쨌든 상황상으로 제가 언제 상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관없이 현재 국면으로 본다면 저를 제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전분을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더 섭섭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좀 이상하기는 제3후보 누가 가장 갱생력 있나 조사는 제가 여론조사에 본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한 3분간만. 자, 어제 2021년 2월 8일 오후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탈당하라. 물론 이재명 도지사를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이런 개 잡소리는 말이죠, 이미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쏟아져 나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딱히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오랫동안 시달려온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오후에 또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탈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또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 유언비어 이 주장을 펼치는 놈이 누굴까? 주범이 누굴까? 어차피 매일 쏟아져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을 장악하면서 매일 올리고 있는 이 꾼들의 주장이야 뭐 그렇다 손 친데, 갑자기 언론을 탈 정도로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의 이런 소문들, 탈당의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범이 누굴까? 추정을 해보니까 저는 임종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후죠. 2021년 2월 8일 오후에 이 글을 올리고 나서부터 더불어민주당 게시판부터 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탈당하라 이런 주장들이 파닥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이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친문세력, 대깨문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자신이 제3지대 후보, 대권 후보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을 까주고, 자신이 이낙연 당대표가 약간 약발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약간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친문 세력,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적자로서 자신이 청와대에 있어도 임종석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을 뒤를 이을 수 있는 제3지대 후보, 대권 후보로서 자신이 등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 이재명 탈당을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유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놈입니다, 이놈. 저는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런 공격이 없으면 다 더불어민주당에 다 재원이고 자산이고 인적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혀야 할까요? 자, 임종석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게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면서 쭉쭉쭉 말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본소득은 세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얼토당토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을 했죠. 기성 정치인들,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세금 조달 방안, 재원 방안, 이런 마련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알래스카도 안 돼요. 전 세계 지구적으로 실시한 데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도 똑같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세금이 많이 드니까 안 돼요. 안다니까. 국민들이 안다니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을 했죠. 포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망할 거면 국민들로부터 미리 심판을 받는다.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이가 아니다. 저 자식이 지금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세금을 삥땅 치고 세금을 팡팡 쓰고 있고 대책 없이 저렇게 정치를 하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안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국민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종석이는 세금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낙연 당대표의 입장을 거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스위스에서도 이게 부결됐다.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주장하는 게 아닐 테지요.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원하는 건 활발한 토론 맞아. 너희들 왜 활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고만 하냐. 이재명 도지사가 토론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죠.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립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사대적 열패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K-팝도 그렇고 BTS도 마찬가지고 K-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임종석은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아직은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의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요?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 봅니다. 임종석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쟁, 토론, 언론에서 나와서 TV 토론에 나와서 정부를 상대로 국회 방문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냐. 왜 모른 척하지? 그리고 이놈의 사회적 양극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된 이유가 뭡니까?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선별적으로 지금까지 한정된 지원을 약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왜 지난 30년 동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임종석이는 어떻게 답변할 거야? 지난 30년 동안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어.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쪼개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을 해왔어. 그런데 아직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격차는 계속 가속화되고 격차가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냐고. 30년 동안 왜 방치를 했으면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제도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비난을 한 겁니까? 비난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좌측 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핸들을 본다느니 그런 이재명 같은 단세포적인 발상을 한다느니 이런 비난을 누가 했어요? 이낙연 당대표가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말이죠. 기재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산하단체가 왜곡된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지역 상품권을 왜곡한다. 이런 비판을 했었지. 더불어민주당 당내 정치 지도자라든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은 없어요. 먼저 이재명 도지사가 비난을 받으면 공격당하면 꿈틀거린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돌려까기는 한 적 있지. 왜냐면 기분이 불쾌하거든.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핸들 돌린다 그러면 기분 안 나빠? 임종석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비난한 게 아니고 알래스카 좌측 깜빡이 우측 핸들 단세포 이런 소리하고 자빠지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이 필생의 제도, 필생의 사명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을 수성하고 지키려고 하면 당돌하고 떳떳하게 이의제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거 대권 후보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가요 비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 그러니까 이것도 낙인 효과거든요. 이재명 도지사 너 말과 태도가 영 싸가지가 없어,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재명을 낙인 찍힌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 떨거지들 대깨문들이 또 우르르르 나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탈당해야 된다 이딴 주장을 하고 자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을 선동을 한 것은 바로 임종석이다. 삼지대로 모이는 대표, 삼지대 인물로 거론되는 임종석이가 현재 이재명 탈당을 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화내지도 않고 그냥 한번 사과해주고 약간 굽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수 없다. 이미 수십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재명 도지사가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이렇고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노무현과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인적 연관관계는 없지만 노무현의 가치 철학을 유일하게 추구할 수 있는 개선된 그 다음에 더 강력해진 제2의 노무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님을 탄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한번 띄워주고 있죠. 기득권 적폐 세력에 맞서온 정당이다. 실수도 있었고 국민의 엄중한 해초리를 맞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애써왔던 정당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들의 정당이고 선거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당원들이 있었다. 뿌리 깊은 정치 불신에 쭉쭉쭉쭉 민주당을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고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건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해왔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도움을 얻지만 자신의 정치 철학과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있죠.
돈에 종속되지 않고 행복한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돈이 생명의 가치를 흔들지 못하도록 최저한의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대출, 집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 야, 진짜 글솜씨 진짜 이렇게 간결하게 자기 정책을 이렇게 세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도요, 정치인의 능력입니다. 신원서판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외에 어느 정당에서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저의 탈당을 바라는 분이 계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제가 2018년도 기사를 보니까 2018년도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을 청와대 측근들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구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재명 도지사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측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민주당 탈당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재명 도지사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거절을 했냐, 내가 탈당을 안 한다고 거절하면 그만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을 요구받아 왔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끝까지 민주당 소속을 유지하고 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부엉이 세력이라든가 각종 이재명 반대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정치적인 위력이라든가 탈당 이런 압력을 받아왔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끝까지 버틴 것도 2021년에 와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탈당하라고 하면 산전수전 지옥 불을 건너온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2021년에 탈당하라고 하면 탈당하겠습니까? 그 지옥불도 견딘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얼토당토하는 요구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의지,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겠다, 당원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지난 3년, 4년 동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친문 세력화 되는 거, 문재인의 아부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실망했다고 탈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탈당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탈당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실망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는요, 이재명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재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식님이 생각이 나네요. 민주당한테 영합을 했다 이러면서 탈당하시더라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최식님한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영상 앞에서도 붙었지만요, 이재명 도지사는 약간 현재 느긋한 상황입니다. 제3지대 후보 하면서 임종석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임종석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가지 이유로 이재명의 탈당을 바라는 분이 계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여권 일부 강성 지지자가 2017년도부터 나한테 탈당하라고 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제 잘못과 부족한 점은 온전히 귀담아 듣고 고쳐나가고, 오해가 있다면 진심을 다해 풀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상 앞에 보시면 제3지대 후보와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경쟁자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돌려가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사과는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탈당 요구에 대해서 O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먼저 제3지대 후보론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다, 섭섭할 사람은 2등 하시는 분이실 것이다 하면서 이낙연을 또 돌려가기 했죠. 이것을 돌려가기 한 게 기분 나쁩니까? 먼저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앞지르려고 하면 현재 지지율 1위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지지율 추이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낙연을 제쳐야 이재명을 제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 후보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2등을 한 사람을 먼저 제친 다음에 1등으로 현재 치고 나가고 있는 이재명을 제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는 먼저 2등이 더 섭섭할 것이다. 저는 누군가와 상대해야 한다. 누군가가 제 경쟁 상대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보다는 대체당하는 분이 더 억울할 것이다. 대체당하는 분 누굽니까?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저도 언제든지 2, 3등을 할 수 있지만 현 국면으로 본다면 제3 후보가 저보다 먼저 2등을 제쳐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낙연을 완전히 말아 드셔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저는 제3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제3 후보로 누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자, 현재 제3민주당 대선 후보로는요, 유시민이 나가리 됐고, 조국 나가리 되다 보니까, 486, 586, 운동권에서 제3지대 후보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재 정세균이가 가장 이재명 도지사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 정세균이가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7%, 추미애가 12%, 임종석이 7.4, 김부겸 6.4, 이광재 2.3, 이인영, 이렇게 고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3주자가 누군지를 묻는 민주당 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 스펙 정세균. 정세균에 대한 보도는 현재 나오고 있고, 저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정치인이다. 나는 언제든지 정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이 대권 후보로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욕도 좀 얻어먹었지만, 친문 세력들에게는, 대깨문들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당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눈에 보일 정도로 커졌다. 그 다음에 컴백하는 임종석,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어제 또 이재명 도지사를 한번 두들겨 패줌으로 인해서 친문 세력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 전 실장이 갑자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586과 친문을 한 군데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임종석 실장 본인이 전대협의 3기 의장 출신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고 이념적 색채가 강해 대선 본선을 놓고 보면 기존 후보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 이것은 아마도 이념적 색채, 운동권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통합카드 김부겸. 저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조친노 이광재. 삼성맨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룹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비문 색채가 얇아졌다. 다시 말하면, 친문 세력, 친노 계열만, 제3지도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분석을 하고 있네요. 시골 이장 출신 김두관 의원, 그 다음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유시민이는 자기가 대선 출마할 뜻이 없다고 했었죠. 물론, 김민성 작가님은 유시민이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3지대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보니까 이재명하고 대적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재명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도지사는요,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보고에 내려가서 노무현 묘역에 참배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도 2017년도에 대선 출마를 하면서 노무현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들이 이재명에 대한 터부시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가미되어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크게 개념치 않고 이런 분위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제2의 노무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들을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의 지지율이 80% 이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적대 세력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현재까지 권리당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9월달이죠. 9월달에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권리당원에 가입하셔서 이재명 도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대깨문들, 친문 세력들을 극복하고 대권 후보로 일단 선출돼야지 대통령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요,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핸들 돌린다, 알래스카니, 단세포니,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오냐오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